안녕하세요. 원더비입니다. 오늘은 코인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 급등이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가 지금 조정권 영역에 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는 반토막. 하지만 뭐 또 저점 대비한다라고 치면 아직도 많이 상승해 있는 상황이죠. 결국 지나놓고 나면 보입니다. 아, 그 순간에 매수를 할 걸. 아, 그 순간에 내가 정리를 했다라고 하면 얼마만큼 수익이었는데. 한참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때는 바야흐로 2017년입니다. 연말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과 함께 많은 코인 투자자들이 참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시간이었죠. 1년, 그리고 2년에 걸쳐서 뭐 반짝하는 어떤 반등도 있었죠. 그러나 가격이 하락할 때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죠. 400만 원 선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1000만 원 돌파가 나타났었고요. 그러나 이 구간대에서 과연 가상화폐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어떤 결과를 맞이했을까? 물론 적지 않은 수익을 이미 이 구간에서 달성하신 분도 계실 테고요. 또는 이런 하락장, 상승장 양쪽으로 또 수익을 내는 그런 투자 방법을 통해 가지고 뭐 흔히 말하는 이제 마진 거래라고 하죠. 국내에는 비트코인 선물이 거래가 될 수도 있을 법했는데 거래가 되진 않았고요. 뭐 아무튼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결국은 어느 순간에 어떤 식의 의사결정을 했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아주 극명하게 나눠집니다. 오늘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여의도 증권사 파생운용팀에서 근무를 했었고, 실전 투자대회 증권 3사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이버에 카페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JNI 트레이딩. 시간 나실 때 꼭 한번 방문 부탁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 코인, 가상화폐가 가상화폐 독자적으로 당연히 움직이는 구간대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많은 참여자들이 생기다 보니까 또 그리고 뭐 나름의 화폐로서의 역할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가상화폐라는 말이 붙었죠. 그러다 보니 비트코인이 움직일 때, 가상화폐가 움직일 때 여러 가지 영향을 받더란 말이죠.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이를테면 미국 증시가 있을 수도 있겠죠. 동조화되는 상황이 있을 테고요. 또 반대로 움직이는 상황도 있을 테고요. 제가 여기서 포커스를 둔 거는 바로 골드입니다. 아래 지금 골드 주봉 차트를 띄웠고요. 위에는 비트코인 주봉 차트입니다. 코인 같은 경우는 2017년 말 급반등, 그리고 18년도에 하락을 했었죠. 뭐 어떻게 보면 이 구간대 흐름이 조금 비슷합니다. 2020년 말 들어서면서 상승, 그리고 뭐 시기는 좀 달랐지만 4월, 5월 달 고점 찍고 하락, 이런 흐름 보였죠. 자, 골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2020년 전 세계가 코로나라는 팬데믹 현상을 겪으면서 증시가 출렁였었고요. 골드도 이때 출렁입니다. 상승을 해서 올라오다가 급락, 그리고 다시 바로 회복을 했어요. 얘도 바로 회복을 했죠. 비슷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는 고점을 돌파서서 1850달러, 골드만삭스에서 뭐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다라는 리포트가 나오고 나서 한참 뒤였지만 넘어서고 2000달러를 돌파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락, 다시 한번 상승. 뭐 이제 요 구간대에서 지금 최근 들어서 금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죠. 하지만 또 주봉 차트로 보면 어떤가요? 아직도 많이 올라 있는 모습이죠.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하락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뭐 저점 대비했을 때 아직도 뭐 3배, 4배 이상의 가격 상승이 나와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골드나 뭐 미국 주식시장 대표하는 게 이제 뭐 나스닥이나 다우, S&P가 있죠. 이런 애들과 연관져 가지고 판단하시고 투자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게 영향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뭐 정확하게 비교해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차트적으로 대략 비슷한 구간들 내지는 아닌 구간들이 발생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일단은 포커스를 두고 그 타이밍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 다른 하나 코인을 띄워봤습니다. 투자를 안 하신 분은 계셔도 모르는 분들은 없죠. 도지코인입니다. 테슬라 대표가 뭐 한마디 함에 따라서 급등도 했다가 또 급락도 했다가 다시 또 한번 급등, 그리고 지금 이제
정도까지 하락을 해 있는 상황이죠. 자, 어느 시점에 투자를 했냐에 따라서 이 코인은 지금 수익일 수도 있고요. 또 손실일 수도 있습니다. 이 구간대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던 이를테면 뭐 잡주 코인이었죠, 사실은. 그런데 이런 어떤 급반등이 나타나고 급락이 나타나고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많은 노출이 되다 보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익 구간도 도래를 하고요. 또 어느 순간에는 손실이 되기도 하고요. 자, 코인의 가치를 뭐 얼마다 정의를 하시기는 참 애매할 거예요. 그렇죠? 뭐 지금 비트코인이 4천만 원인데 4천만 원 비트코인은 가격이 싸 혹은 비싸 얘기가 참 애매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코인을 어떤 식의 방법으로 투자했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결과가 또 과정이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코인 가격이 저점일 때 나는 이 코인을 미리 알고 있었고 내지는 얘가 뭔가 가능성 있는 코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뒀어요. 그리고 얼마를 간다 라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가격 급등이 이렇게 나타나 버린 거죠. 그래서 때 아닌 대박을 맞이한 사람들도 있을 테고요. 혹은 비트코인이 그랬던 것처럼 여기 가격대에서 요만큼 올랐더니 아휴 이게 어디야 하면서 파신 분도 계실 테고요. 근데 결국은 어느 시점에 내가 투자를 하느냐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어떤 자산의 가격이 상승을 해 있지만 나는 손실일 수도 있고요. 또는 정말 대박 아닌 대박을 맞이한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나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모든 투자는 타이밍이다. 얘가 얼마까지 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쵸? 1,000원이 갈 수도 있고 10,000원이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어떤 환상 속에 내지는 어떤 경험치가 부족한 사람들이 대박을 노려가지고 정말 뭐 주식처럼 혹은 아주 예전의 비트코인처럼 얘가 뭔가 가상화폐로서 혹은 블록체인으로서 주목받을 날이 올 것이야 하고 묻어뒀던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정말 자산이 뭐 10억, 20억, 100억대가 형성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많은 투자자들은 저 같은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초입에서 투자를 했다고 한들 요 구간대에서 정리를 했겠죠. 근데 이게 그럼 잘못된 투자 방식이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이 순간에 정리를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도 그 상황 많이 만들어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고점에서 과연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또는 저점권에서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 보자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 내가 어느 가격대에서는 정리를 하면 좋겠구나. 또는 어느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는 다시 한번 매수를 하면 좋겠구나. 이런 게 판단이 된다는 거죠. 제가 실전투자대 증권사 세 곳에서 거의 비슷한 기간에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럴 수 있었던 건 뭘까요? 결국 그런 어떤 타이밍을 포착하는 기술, 뭐 기법이라면 기법, 비법이란 비법을 저 나름대로 확보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투자 방법에 대해서 기법적으로 풀어야 될 것들이 있고 또 뭔가 시황적으로 뭐 주식으로 친다라고 하면 가치 분석이 되겠죠. 어느 주식이 얼마만큼의 가치를 갖고 상승을 할 거야 라는 사실 믿음을 갖고 있어야지 이 어떤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믿음이 없는 속에서 가격이 상승할 것 같지도 않은데 여기에 돈을 갖다 쏟아붓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코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얘가 지금 뭔가 가치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뭔가 세력들의 움직임 내지는 뭐 거래량을 판단을 하고 얘가 한번 시세를 갖다 급락을 시켰다라고 하면 급반등이 한번 나타날 수 있겠구나. 이런 어떤 흐름들이 판단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주식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테니까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톡으로 가장 유명한 기업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시가총액 10위권 내로 올랐었습니다. 이전에 다음과 카카오가 합병을 했었고요. 자,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2018년, 19년, 20년, 21년 주가가 지금 15만 9천 원까지 올라섰죠. 왜 15만 원이지?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액면 분할을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나놓고 보니까 와, 얼마야? 몇 배가 급등한 거지?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시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은 내가 사서 묻어두면 된다. 이런 식의 판단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이 시기에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오래 묻어둘수록 사실은 수익이었던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이 종목 저 종목 갈아타느니 내가 정말 괜찮은 기업 혹은 언택 관련주, 게임주에 묻어뒀던 분들이 수익률이 컸죠. 높았습니다. 삼성전자 많이 오른 것 같지만 거의 더블 정도가 안 나왔죠. 하지만 얘네들은 어떤가요? 지금 이 구간에서만 따져도 100% 이상이 상승을 해버렸죠. 3배죠, 3배. 근데 과거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2009년, 2010년. 이때 주가가 액면 분할 적용된 주가입니다. 8,400원이었어요. 올라서 가지고 지금 14,000원 정도까지 왔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행보, 한번 쭉 추세 상승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엔 8,000원짜리가 3만원이 고점, 뭐 24,000원 놓고 본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3배 정도 상승이 나타납니다. 코인만 하시는 분들은 야, 3배가 무슨 상승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3배면 어마어마한 수치죠, 사실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가요? 많은 기대와 주목을 받고 뭔가 가는 척 하다가 꺾이고 꺾여서 14,000원까지 떨어집니다. 고점 대비했을 때 이제 반토막이 나는 거죠. 그럼 이 시간 동안 투자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게 됐을까요? 상당히 참 힘든 시간을 보냈겠죠. 물론 또 지나놓고 나니까 이런 시기가 찾아왔죠. 하지만 또 이 앞에도 보게 되면 고점 찍고 밀리고 또 반등하려다가 밀리고 이게 지금 주봉으로 띄워놓으니까 차트라는 게 그런 속성을 갖습니다. 얼마 안 움직인 것처럼 보여. 그러나 과거치의 이 반등 구간을 제한 두고 살펴보게 되면 이런 식의 흐름이 나타났구나. 그리고 여기에서 울고 웃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주식도 결국은 어느 가치 상승을 통해 가지고 쭉 올라가는 상황들도 만들어지지만 전체 시장 상황에 따라서 혹은 그 업종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런 또 하락기를 걷게도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려면 과연 고점권에서는 어떤 흐름을 가졌는지, 그쵸? 또 바닥을 찍고 무언가 상승 터닝을 할 때 어떤 흐름을 가졌는지 그런 것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파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차트를 가장 많이 보시라는 거. 더불어서 시황. 시황이라고 하면 뉴스, 재료, 각각 이벤트들. 이게 무엇이 있었는지 그 시점과 비교를 해보는 거죠. 가상화폐가 주목받기 시작하는 어느 시점에 어떤 모습이 나타났었구나. 급등을 하고 난 뒤에 어떻게 뭐 때문에 꺾였구나. 물론 이유는 다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게 대중들 심리이기도 하고요. 이를테면 저나 여러분이 이 리플을 사가지고 이렇게 급등을 시켰을까요? 그렇지 않죠. 세력들의 뭔가 숨은 의도들 항상 존재를 하죠. 돈은 여러분이나 저나 이를테면 개미들이 형성을 해가지고 시세를 형성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전혀 없다는 아니에요.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큰 자금이 들어와야 되고요. 혹은 개인 투자 세력이 들어와야지 어떤 시세 분출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구간에서 뭐 설거지라고 표현을 쓰죠. 빠져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지금 리플 주봉인데 이 구간대에서 지금 주봉 차트니까 봉 하나 두 개밖에 안 만들어졌지만 일봉으로 따지면 14개의 봉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 14개의 봉에서 어떤 흐름들이 만들어졌는지를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 14개 봉 중에서 피크에 달하던 3, 4일 동안에 분봉으로 봤을 때 어떤 흐름이 만들어졌는지 이미 아주 오래전에 영상을 제작해서 올렸었어요. 지금 네이버에서 카페를 하고 있는데 코인 강의였죠. 비트코인 혹은 이제 다른 어떤 알트코인들의 차트나 흐름들이 어떤 식으로 상승을 만들어내고 또 중간에 어떤 식으로 하락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런 어떤 박스권이나 큰 어떤 조정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또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지. 결국은 차트는 패턴이죠. 그림이기도 하고요. 물론 여기에도 보조지표도 만들고 뭐 다양한 것들을 또 첨가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은 그 보조지표들조차도 어떤 흐름일 때 어떤 식의 패턴을 갖더라. 뭐 RSI가 얼마일 때 고점 구간이고 뭐 어떤 구간일 때 저점이 만들어지더라. 뭐 어디에서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하더라. 이제 이런 얘기들 듣게 되시잖아요. 근데 가장 큰 주안점을 둬야 될 건 결국 내가 투자하는 어떤 시점에서 어떤 재료가 형성이 됐고 혹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주식시장이 막 화랑을 갖다가 지금처럼 하고 있을 때 자, 여기에서 투자를 한 사람이 있을 테고요. 이 구간에서 이제 어렵게 투자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 있겠죠. 항상 있습니다. 혹은 난 여기에서 한 500만 원 투자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이쯤 되니까 이게 수익이 불어나기도 했고요. 내가 좀 여유 자금이 생겼어요. 이 시점에 갑자기 돈이 3천만 원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런 구간을 만나게 됩니다. 즉, 남들이 다 좋다고 할 때는 조금은 긴장하고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남들이 다 이제 실패했고 그걸로는 돈을 못 벌어. 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 없어. 하는 시점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인 거죠. 참 사람 심리가 묘해요. 주식이 가격이 싸졌을 때는 거들떠도 안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누구나 다 돈을 벌고 코인으로 얼마를 벌었다. 유튜브 영상에서 10억이다, 20억을 벌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되면 다양한 투자 삭기 수법들까지 동원이 되면서 이 코인의 돈을 끌어들이는 각종 뉴스들이 나오면서 막 급등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정신을 못 차리죠. 어느 순간 돈을 넣었더니 100만 원이 200만 원이 되고, 그쵸? 어느 순간 500원짜리 코인을 샀더니 한순간에 3,000원이 됐다가 어느 순간 하루 만에 막 80원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고요. 그쵸? 자, 다시 한번 비트코인 주봉 차트입니다. 앞에 차트들 보시게 되면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런 어떤 상황이 될 때 대표적인 코인 사기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아니라고 자만하지 마세요. 어느 순간 마음이 휘둘립니다. 왜? 나는 코인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찔끔찔끔 뭐 한 달에 2, 30만 원 혹은 뭐 1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좀 투자를 해가지고 얼마 정도 수익은 봤어요. 그러나 이걸로 뭔가 정말 가게에 큰 보탬이 될 만한 그런 수익을 못 건졌다도 말이죠. 근데 남들은 얼마를 벌었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사기에 어느 순간 휘말리게 될 수 있습니다. 많은 투자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 검색도 하죠. 유튜브, 네이버, 구글 등등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다양한 어떤 수익을 봤다라는 뉴스들 내지는 뭔가 그런 정보들을 접하게 돼요.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돈을 벌었지? 결국에는 그 방법들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른 채 여기다가 돈을 덜썩 넣게 되는 거죠. 차라리 내가 돈을 그냥 코인을 사가지고 코인 가격이 떨어져서 손실 보면 괜찮은데 이런 방법도 아니라는 거죠. 거래소 주체가 통째로 없어진다라든지 어느 지갑에 넣어놓게 되면 얼마의 돈을 갖다가 벌 수 있던데 일정 주기로 참 혹할 만한 수익이죠. 한 달에 뭐 적어도 20%다. 한 달도 아니죠. 뭐 20일만 맡겨놓으면 20% 수익이 나온다. 한 달이면 40%다. 뭐 두 달 정도면 못해도 100%가 나올 수 있다. 펀딩 피에 관련된 거였죠. 펀딩 피라는 게 실제로 있기는 한데 이게 그 수익률이 지금은 생각보다 많이 내려와 있죠. 많이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상승 하락에 전혀 상관이 없느냐?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이런 걸 홍보하거나 또 접하게 되시는 분들은 와, 비트코인에 내가 1,000만 원을 넣어놓으면 4시간 단위로 얼마 수익이 생긴대. 이자가 들어온대. 이제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돈 벌기 쉽다라고 하면 누구나 다 하고 있겠죠.
저 또한 여기다가 제 돈뿐만 아니라 제가 운영되고 있는 투자금조차도 여기다 넣겠죠. 그러나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저는 파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유튜브 영상에서도 광고 영상이죠. 와, 너무 혹할 만하게 영상을 잘 제작을 했어요. 20대 뭐 중후반, 30대 초반인 이쁘장한 여성분들을 고용을 해서 어떤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되면 이런 펀딩비를 얼마 받는다. 이런 얘기들을 접하게 된 거죠. 근데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이런 사기가 기승하는 시기에는 결국 많은 투자자들이 이런 시점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러나 난 수익을 잘 못 냈어요. 코인들이 다 이렇게 올라온 건 아니거든요. 투자하는 시점에 따라서 내지는 비트코인을 샀더라도 이 하락하는 구간대에서 겁이 나서 손절이 나갔을 수도 있는 거죠. 똑같은 차트가 아니에요. 예, 다시 리플입니다. 리플 일봉으로 뛰었습니다. 리플 가격이 3월 달에 요 지금 800원 정도 선에서 급등이 나타났죠. 그래서 2,000원 뭐 400원인가요? 이 가격까지 올라섰는데 다시 한번 급락이 나타나죠. 그 타이밍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포착을 하느냐 전부 다 맞출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생각을 하자는 거죠. 어느 가격대가 형성을 하고 나서 그 가격대를 갖다가 다시 한번 삐비고 올라가는 어떤 상황일 때 한번 툭, 툭, 예, 뭐 파동으로 친다라고 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일 수 있겠죠. 뭐 엘리어트 파동이나 뭐 3파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흐름이 많이 나타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겠죠. 그렇더라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나면 아 일단은 내가 뭔가 수익을 이익 실현해가지고 현금화 시켜야 되겠구나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500원에 얼마를 갖다 투입을 했어? 아 3천만 원을 갖다가 투입을 했는데 3천만 원으로 거의 한 6천을 벌었어요. 정말 놀라운 수익이죠 사실은. 요 구간대에서 한 달 정도 만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한 3천 정도 들어가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미 이전에 코인을 통해서 수익을 받거나 혹은 코인을 통해서 손실을 보신 분들이 타이밍을 재고 있다가 들어갑니다. 운대가 잘 맞아서 급등이 나타났고 단기간 내 수익을 취했는데 이익 실현도 해요. 이제 과거에 경험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다시 한번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3천 가지고 6천을 수익 봤으니까 6천을 갖다가 현금화 시켜놓고 이건 따로 꼽을 쳐놓고 3천만 갖고 여기에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죠. 와, 남들은 뭐 벌었다면 뭐 1억이고 월마다 1억씩 번다 그러고 누구는 20억, 30억을 벌었다라고 하고 20대 젊은 친구들이 어느 순간에 뭐 정말 이제는 파이어족이 돼서 그렇게 살 것처럼 보이는 모습들을 유튜브 영상에서 뵙게 되죠. 근데 이분들은 극히 일부분이죠. 또한 이 사람들이 그런 마음 편하게 다 돈을 벌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각종 우여곡절들이 있었고요. 이런 어떤 순간에 그 타이밍을 갖다가 포착해가지고 잘 맞아 떨어진 거죠. 어느 순간 다시 이런 하락장을 경험할 수 있죠. 최근만 하더라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흐름들이 나왔는지 기본적으로 차트적인 패턴을 통해서 분석을 해야 되고요. 또 그리고 시황적으로 급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중국에서 어떻다. 코인을 갖다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죠. 그런데 중국에서 뭔가 규제를 통한다. 코인 뭐 거래소들을 갖다 어떻게 한다. 우리나라는 어떠하다. 또 미국은 어떠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자, 이 코인을 끌어올렸던 세력들이 좋아, 한번 더 올려. 작정하고 올릴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식시장이 지금 코로나로 급락을 했다가 고점을 넘어서고 신고가를 형성했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개인 세력들이? 아니죠. 정부 정책이죠. 유동성 장세라는 거. 미국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제로금리를 갖다가 선언하면서 금리 올리지 않을 거야. 돈을 풀겠어. 그 힘으로 좀 올라온 거죠. 그럼 이 힘으로 올라올 때 누가 투자를 했을까요? 그쵸? 개인들이 올렸다? 아니죠.
개인 세력이 됐든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 자금이 됐든 이 자금들이 물량을 받아줬기 때문에 이 신고가를 넘어서면은 정말 말 그대로 돈 먹고 돈 내기 장사입니다. 돈 놓고 돈 먹기. 발음이 좀 꺼였네요. 코인도 마찬가지죠. 어느 순간이 되면 거래량, 이걸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어요. 물론 거래량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거래량만 보고 뭔가 흐름을 파악을 한다? 아니죠. 심리를 파악을 하시라는 거죠. 아, 지금 코인 시장이 이렇고 정부 정책, 뭐든지 그렇습니다.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주식 투자 세계에 있어서는 아주 오래된 격언이죠. 그리고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코인도 마찬가지죠. 어느 순간에 막아버렸다. 거래를 막는다. 거래소를 폐쇄한다. 아무리 코인이 가치 있고 어떤 투자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돈을 넣었던 세력들이 혹은 거대한 스마트 머니들이 얘를 갖다 홀딩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미 이런 어떤 뉴스나 이벤트들을 감지를 하고 여기에서 물량을 떠넘기는 작업을 하죠. 물량을 떠넘기는 어떠냐? 고점권에서 항상 급등량이 나타납니다. 저점권에서도 급등량이 나타나고 한 번 더 뺀 다음에 손절이 나가죠. 뭐 선물 거래나 이런 거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마진콜 나가고 나서 가격이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코인들을 접하시든지 다들 비슷한 패턴들이 있더라는 거죠. 얘는 리플이어서 쟤는 비트코인이어서 어떤 건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코인마다 다른 성격을 갖고 그 코인의 어떤 가진 특장점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게 부각될 때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완만하게 뭔가 괜찮을 때입니다. 그러나 시장이 꺾인다. 자, 여기서 말하는 시장이라는 건 주식 시장이 있을 테고요. 코인 시장이 있을 테고요. 즉, 시장이 받쳐줘야 개별 어떤 종목들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겠죠. A다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이 당시만 하더라도 뭐 비트코인 저리가 할 정도로 단기간 내 급등이 나왔어요. 폭등이죠, 폭등.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급락을 해버립니다. 뭐 스캠 코인이니 뭐니 말들이 많았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봉 차트예요. 1주, 2주, 3주, 4주, 5, 6, 7, 8, 9, 10주. 10주 정도 딱 내리니까 거의 원위치 시켰죠. 그리고 나서 한번 또 반등을 줍니다. 그리고 쭉 꺾여요. 이 기간이 이렇게 지속이 됩니다. 딱 1년이에요. 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코인에 목매였던 분들은 어땠을까요? 상당히 힘들고 괴로우셨겠죠. 그러면 그게 얼마까지 지속돼요? 2기간까지 지속이 되죠. 자, 흐름들을 놓고 보게 되면 세력들의 어떤 흐름 자체가 상당히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건 주봉 차트이긴 한데 일봉으로 보면 보다 정확해져요. 일봉보다 더 정확한 건 뭘까요? 뭐 이제 코인 같은 경우는 24시간 돌아가다 보니까 뭐 4시간 봉 정도나 혹은 아주 짧게 본다라고 하면 뭐 30분 봉, 10분 봉도 볼 수 있겠죠. 이런 애들로 보게 되면 어느 일정한 구간대에서 만들어진 패턴들이 눈에 보이더라는 거죠. 정말 뭐 안되겠다. 강의를 통해서 배워보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또 그리고 난 혼자 연구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구간대별로 다 해가지고 분봉이나 4시간 봉, 2시간 봉 정도를 전부 다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타임이 웬만큼 보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거와 더불어서 시황적인 부분. 결국 이 에이다라는 코인을 여러분이나 제가 사서 이렇게 급등을 시켰나요? 아니죠. 아실 거예요. 그럼 얘네들도 이걸 지금 갖고 노는 애들도 결국에는 시황적인 부분, 전체 가상화폐 시장 자체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정부 정책은 어떤지, 미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미 지금 중국에서는 안 좋게 판별을 했는데 얘네들은 지금 뭔가 다른 요소를 갖고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함께 움직이는 거죠.
항상 그래왔고요. 그래서 그 타이밍 파악을 매우 정확하게 100% 확률로 맞춰낼 수는 없겠지만 예, 그러려는 노력을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러다 보면 고집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시장은 쭉 내려가는데 내가 맞을 거야 맞을 거야 하면서 이렇게 가게 돼 있거든요. 전반적인 어떤 시장의 흐름 그리고 차트 두 가지를 동시에 한번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판단을 하시다 보면 다시 A다입니다. 일봉 차트고요. 어느 구간대에서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그리고 상승 초입에서 혹은 중간에 한번 흐름을 주고 다시 한번 튀기 전에 어떤 흐름들을 갖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뭐 이걸 다 썰로 풀 수는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아실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그런 기회들이 포착이 되더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아무리 좋은 타이밍을 잡더라도 마음이 급하고 손실이 나 있는 상황에서 큰 자금이 투입이 돼버리면 못 견딥니다. 그리고 순간 급락이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실수를 해버리게 되는 거죠. 또 이런 어떤 가상화폐들이 요즘 마진 거래를 많이 하시죠.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소액으로 할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순간의 마진콜 정말 영원이 돼버립니다. 그런 상황이 언제든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투자 기법을 갖다가 배우기 전에 이 어떤 자금에 대한 부분, 자금 관리죠. 그 부분을 미리 준비하고 철저히 마인드한 다음에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코인에 열중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내지는 또 마진 거래를 하고 계신 분들 계실 테고요. 끝으로 소개 하나 드릴게요. 뭐 이전 영상에서도 소개를 드렸지만 옵션 양매수를 했던 상황입니다. 뭐 양매수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이제 비단 6계약 정도 그냥 콜옵션 매수를 127만원 해가지고 3.18포인트 수익 한 계약당 한 80만원 정도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477만원 수익 수익률로 따지면 375%입니다. 딱 하루에서 이틀밖에 안 걸렸습니다. 이런 옵션 시장이 있더라는 거죠. 옵션 당연히 위험합니다. 옵션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이 녹아나기 시작을 하면 내가 방향이 맞아도 손실이 날 수 있어요. 하지만 비교적 소액의 자금을 갖고 또 이걸 거래하기 위해서는 국내 증권사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하게 되고요. 제도적으로 안정화가 되어 있고 최소한 내 돈을 갖다가 내가 잘못해가지고 떼일 가능성은 있지만 그냥 날아갈 가능성은 없는 시장인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 두시고 어떤 기회가 찾아왔을 때 지금 우리나라 시장도 고점권에서 횡보를 이렇게 보이고 있죠. 요 며칠간의 횡보 속에서도 수익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어느 순간이 되면 시장이 뭐 하락을 했다가 급반등을 할 수도 있고 내지는 여기에서 또 미국장 따라서 한번 고점을 돌파서는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걸 갖다가 파악할 수 있는 기법이 있더라고 하면 비교적 단시간 내에 작은 금액 가지고 잃어도 되는 소액 가지고 비교적 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투자 방법도 있다라는 거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시고요. 어렵지만 투자라는 게 결국에는 그만큼의 금전적 이득, 나한테 돌아올 무엇인가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밤잠을 설쳐가면서 혹은 또 가슴을 조여가면서 지금 하루하루를 갖다가 임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하루 만에 대박이 가능한 게 코인 시장이기도 하지만 그런 방법을 노리기 위해서는 내가 걸어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다 걸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렇게 마음먹기 참 어렵겠지만 300만 원으로 400만 원 만들고요. 또 400만 원으로 500만 원 만들고요. 그리고 500만 원으로 600만 원 만들고요. 그러면 내가 투자했던 300만 원에서 딱 원금을 제외하고 300만 원만큼 수익이 있다. 이때부터는 수익 곡선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왜? 마음이 가볍거든요. 그러면 그 300만 원은 3천만 원의 가치가 생겨요.
눈에 보이는 대로 베팅이 들어가서 정말 10번 매매하면 10번 수익을 내는 그런 매매가 가능해집니다. 제가 현재 그러고 있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과정이라는 게 있는 거죠. 이 과정 속에서 이 시장에서 나가 떨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잘 준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